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최선을 다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사람들의 반응도 예상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에 집착할수록 더 큰 스트레스와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스토아 철학에서 말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감정을 낭비하지 말라고. 세상은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하고 철저히 준비한다고 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있고 믿었던 사람이 실망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노력한 만큼 반드시 보상이 따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분노하고 좌절하고 세상을 원망해야 할까? 아니면 그 모든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으며 살아가야 할까?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삶의 평온을 얻고 싶다면 통제할 수 없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없는데도 그것을 바꾸려고 애쓰면서 감정을 소모합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민하고 이미 지나간 일을 후회하며 괴로워하고 앞으로 닥칠지도 모르는 일을 걱정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과연 내 힘으로 바뀔 수 있는 것들일까? 아무리 애를 써도 바뀌지 않는 일이라면 그것에 연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삶의 고통은 대부분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통제하려 할 때 시작됩니다. 우리는 불안을 느낍니다.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볼지 고민하고 내가 세운 계획이 틀어질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다른 사람의 생각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태도뿐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타인의 평가에 얽매이지 말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두려워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현실을 부정하며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어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화를 내고 누군가 나를 실망시키면 깊이 상처받고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무력감에 빠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감정에 휩쓸린다 해서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적으로 반응할수록 우리는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문제를 해결할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냉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는가? 만약 바꿀 수 없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다음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운명이 우리에게 던지는 변수들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변수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질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계획이 틀어지면 다시 조정하면 되고 실망스러운 일이 생기면 거기에서 배울 점을 찾으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바꿀 수 없지만 내가 그들에게 어떤 태도로 대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원칙을 이해하는 순간 삶의 주도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부 환경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됩니다.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태도는 체념과 다릅니다. 그들은 단순히 현실을 받아들이고 감정을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것에 감정을 낭비하지 말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평온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옵니다. 그 순간 불필요한 불안과 분노에서 벗어날 수 있고 오직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에만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힘이 됩니다.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괴로웠던 순간들 중에 단순히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었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가. 타인의 반응, 세상의 변화, 예기치 않은 사건들, 이미 지나간 실수들.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가는 것들인데도 우리는 그것들을 바꾸려고 애쓰며 감정적으로 소모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감정이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지면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행동이 바뀌면 우리의 삶도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들에 계속 얽매일 것인가? 아니면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찾아 그것을 변화시킬 것인가? 선택은 항상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감정을 억제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화가 나고 실망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 속에 너무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감정은 단순한 신호일 뿐,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감정에 압도되지 않고 한 걸음 물러나서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사소한 일에 쉽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냉정하게 판단하고 불필요한 감정을 소모하지 않으며 나에게 주어진 선택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의존하지 말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에만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외부 환경과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대가 사라지면 실망도 사라집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서 벗어나면 불안도 줄어듭니다. 감정을 다스릴 수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변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스토아 철학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인간은 항상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를 이해해주기를 바라고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며 세상이 어느 정도는 공정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않습니다.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기대했던 사람이 우리를 배신할 때 우리는 분노하며 노력했음에도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결국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도 커지고 실망이 반복되면 우리는 점점 불행해집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삶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도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바람을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치 세상이 우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열심히 하면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착하게 살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겨야 하고, 상대에게 잘하면 상대도 나에게 잘해줘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기대는 우리를 나약하게 만듭니다. 기대가 충족될 때만 만족을 느끼고, 기대가 깨질 때마다 괴로워하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러한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기대를 버린다는 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한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대를 내려놓는 것을 포기와 동일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들은 기대를 버리는 것이 무기력하게 살아가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주체적인 태도를 가지라는 뜻이라고 말합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고 실망이 없으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면 우리는 더 냉철하게 사고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기대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기대는 우리의 통제 범위 밖에 있는 것들에 대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대할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친절하게 대해도 어떤 사람은 무례하게 굴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대는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흘러갈 것이라는 착각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현실이 그 기대를 깨뜨리는 순간 우리는 분노하고 좌절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기대를 버리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의 감정을 낭비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약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순간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할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타인의 행동에 기대를 겁니다. 가족이나 친구, 연인이 나를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타인은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듯 타인도 자신의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기대가 없으면 우리는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면 감사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라와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노력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며 운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노력했음에도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절망하게 됩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망이 없는 사람만이 끝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대를 버리는 것은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합니다. 기대가 크면 우리는 한 가지 결과에 집착하게 됩니다. 한 가지 방식으로만 일이 풀려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다른 가능성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대를 내려놓으면 우리는 더 유연하게 사고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이 없기 때문에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실패했을 때도 그것을 단순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외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태도에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현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현실을 해석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대를 버리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타인의 행동이나 세상의 불공정함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행복의 주도권을 우리가 쥐게 됩니다. 기대를 버린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무언가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기대를 버리는 순간 삶은 훨씬 더 자유로워집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으면 화가 나고 기대했던 일이 실패하면 좌절하며 앞날이 불확실할 때 불안해집니다. 감정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힘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가장 쉽게 무너뜨리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우리는 외부 환경에 휘둘리며 끊임없이 흔들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도권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감정이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며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다스리는 것을 억누르는 것과 혼동합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들은 감정을 억제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감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언젠가는 폭발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감정을 통제하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누군가는 사소한 비판에도 극도로 분노하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누군가는 작은 실패에도 절망하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습니다. 감정이란 객관적인 현실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결국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통제하지 못할 때마다 후회합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내뱉은 말이 관계를 망치고 충동적으로 내린 결정이 나쁜 결과를 낳습니다. 불안에 지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실망이 깊어지면 삶의 의욕을 잃습니다. 감정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감정을 다스리는 순간 우리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과정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화가 났을 때, 불안할 때, 실망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감정을 표출하려 하지만 그 순간 잠시 멈춰야 합니다.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감정에 휩쓸려 행동하는 것은 결국 후회를 남깁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감정을 마치 구름처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감정도 우리 안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니 감정이 올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감정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우리가 특정한 방식으로 상황을 해석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렇다면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은 그 해석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하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즉시 화가 납니다. 저 사람이 나를 깔보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감정을 폭발시킵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렇게 질문하라고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혹시 내가 과도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닌가? 감정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우리의 해석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다르게 하면 감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감정을 다스리는 훈련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정에 쉽게 휘둘리는 습관을 너무 오랫동안 가져왔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루 동안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기록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언제 화가 났는지, 언제 불안했는지,
그리고 그 감정을 다르게 해석할 수는 없었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점점 감정을 다루는 능력이 길러지고 더 이상 감정의 지배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감정을 없애야 한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감정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을 통제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할 수 있고 실수를 줄이며 삶의 주도권을 잃지 않습니다. 반면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은 늘 후회하며 외부 환경에 의해 흔들리며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곧 나 자신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불필요한 불안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우리는 철학을 배웁니다. 위대한 사상가들의 가르침을 듣고 그 깊이를 이해하며 감탄합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스토아 철학이 단순한 사색에서 끝난다면 그것은 죽은 철학입니다. 이 철학이 진짜 가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삶에서 실천될 때 우리의 태도와 선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론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살아냈습니다. 그들은 감정을 다스리고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연연하지 않으며 오직 자신의 행동과 태도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내면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스토아 철학을 적용할 수 있을까? 단순히 나는 이제부터 감정을 통제해야지라고 다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습관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훈련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자신의 사고방식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쉽게 좌절하며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감정이 생길 때마다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반응하고 있는가? 이 감정이 정말로 필요한 감정인가?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아니면 단순히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정의 흐름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반응이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 작은 습관이 감정을 통제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기대하는 습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타인이 나를 이해해주길 기대하고 세상이 공정하길 기대하며 노력한 만큼 반드시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기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리고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집니다. 기대를 버린다는 것은 무기력하게 살아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주체적인 태도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기대를 줄이면 우리는 더 현실적이 됩니다. 타인에게 기대하는 대신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고민하게 되고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기대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현실을 부정하면서 감정을 소모합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나지라고 생각하며 분노하고 누군가 나를 실망시키면 이 사람은 왜 이럴까라고 고민하며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했습니다. 현실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한다고 하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는 내 통제 범위 밖에 있다. 하지만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이런 태도를 유지하면 우리는 더 이상 사소한 일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훈련을 만드는 것입니다. 철학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익혀야 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신의 사고방식을 점검하기 위해 매일 기록을 남겼습니다. 하루 동안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어떤 상황에서 흔들렸는지, 그리고 그 순간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었는지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내가 감정적으로 반응했던 순간을 떠올려 봅시다. 그 순간 나는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 다른 선택을 할 수는 없었을까? 이런 질문을 반복하면 점점 더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이 길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완벽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고 기대를 버리는 연습을 하지만 여전히 실수를 할 것입니다. 여전히 화를 내고 여전히 좌절하며 여전히 불안해하는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순간이 오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연습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화가 났고 실망했고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감정 속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실수를 했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철학은 한 번 실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두고 반복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단번에 감정을 통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도 한 번 더 생각하고 기대했던 일이 무너져도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선택들이 쌓이면 우리는 점점 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스토아 철학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한 내면을 만드는 실천적 철학입니다. 그리고 그 실천을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지만 어디에 집중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